자, 하지만 앞으로 올라갈 일은 많다. 자, 하나오션 이건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던 종목이니까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주가가 계속 누워 있습니다. 이럴 때 사 지금 언제 삽니까, 여러분?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제가 힘든 종목 없다 그랬죠?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 우주항공과 지상방산을 동시에 하는 회사입니다. KF-21 등 우주항공, 전투기 이런 거 다 미사일 다 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K9 자주포도 하죠. 이것만 해요? 장갑차도 하죠. 레드백 장갑차부터 해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양쪽을 다 하고 있는 종목인데 문제는 이 종목이 현재 거래정지 상태예요. 거래정지 상태. 왜 거래정지냐? 지금 인적 분할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현무 탄도미사일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뭐 이게 대단한 건데 이게 딱 생기면서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이제 깝치면 안 되죠. 예.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붙으면 그래 뭐 이기지 못하더라도 중국은 팔다리 잘릴 각오 하고 덤벼야 돼요. 예. 우리나라 현무5 같은 경우는 중국 전역을 그냥 전역이 사정권입니다. 예. 중국 전역만 사정권이야? 솔직한 얘기로 현무5가 지금 여기 보면 뭐 사거리 3,000km 이상 뭐 이렇게 써있잖아요. 5,000km까지 나와요. 예. 국방부가 이런 거 재원 발표할 때 되게 약한 척이야, 되게. 엄청 약한 척 하거든요. 예. 이거 우리나라가 지난번 누리호 발사 1차 발사 실패했던 거 혹시 아시나요? 누리호 1차 발사 실패할 때 그때 사실 억지로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현무5 탄도미사일 실험하느라고 억지로 실패했다. 예. 그게 사거리가 거의 6,900km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나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현무5 이거 사거리 3,000km밖에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방부가 그걸 믿는 주변 나라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네, 저거 못해도 한 7,000km, 8,000km 갈 것 같다. 이 생각 해요, 다들 이 생각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 5,000km는 넘어간다고 보고 있고. 자, 현무 1, 2, 3, 4, 5가 있는데 현무 1은 이미 거의 다 퇴역했습니다. 퇴역했고 옛날 우리나라가 미사일 사거리가 제한됐을 때 그때 나왔던 나이키 미사일을 약간 대충 좀 바꿔갖고 만든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쓰다가 요건 다 퇴역했고 현무 2 그다음 현무2가 이제 탄도미사일인데 이게 300km, 500km까지가 나오고요. 그다음 현무 3가 이제 순항미사일입니다.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탄도미사일은 이게 피웅 쏘잖아요. 피웅 쏘면 이렇게 고각에서 떨어져요. 예. 그 요격하기가 힘듭니다. 예. 순항미사일은 피웅 쏘면 이렇게 조공으로 이렇게 날아가요. 이게 미사일이. 예. 둘 다 이제 요격하기 힘들게 그렇게 돼 있는데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고각으로 쏴서 그냥 내리 찍어버리는 거예요. 예. 자, 관련주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에너지넥소, 현대로템 등이 같이 요 현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왜 들어가나요? 발사대. 예, 발사대. 요거 있잖아요. 요거 현대로템이에요. 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같이 다. 예. 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미사일 사정거리가 많이 변화가 됐는데, 2001년 때 1차 개정할 때 우리나라가 300km까지, 탄두 중량은 500kg까지 우리가 0.5톤까지 가능했고요. 2차 개정 때 이명박 정부 때 됐었는데 이게 800kg까지 늘어났고 탄두 중량 0.5톤. 3차 개정 때 문재인 정부 그때 트럼프가 또 풀어줬잖아. 트럼프가 나는 그 은인이야. 예, 사실 트럼프 욕 많이 하는데 저도 트럼프가 이런 거는 참 정말 우리나라한테 뭐 너무 잘해줬어. 예, 그렇죠? 처음에 탄두 중량을 아예 다 풀어줬다가 아예 그냥 거의 말미에는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 사거리고 뭐고 그냥 니들 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제 보통 나라들은 니들 마음대로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개발을 다 해놨어. 우리나라가 이미 러시아하고 이렇게 기술하면서 이미 미사일 기술을 다 쌓아놨어. 다 준비 다 해놨어. 시험만 하면 돼. 그때쯤 누리호 발사 시험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누리호가 억지로 1차 실패하고, 거기서 탄도미사일, 이걸 추가적으로 더 기술을 완전히 확보한 거죠.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현무5가 개발된 상태입니다. 현무5.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근데 현무5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게 있는데 뭐냐면, 북한 핵 있다고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북한 핵보다 사실 우리나라 현무5가 더 무서워요. 왜냐면 이거 보세요. 자, 사거리 300km에, 그러니까 사거리 300km면요. 사거리 300km면 보시면 300km면 평양 그냥 가볍게 그냥 들어오죠. 평양 그냥 가볍게 들어오거든요. 사거리 300km에 탄두 중량 8톤으로 때릴 수 있어요. 탄두 중량 8톤이 쏘고 고각으로 마 10 이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의 뭐냐면 그 해성이 거의 충돌한급이에요. 거기 나만 나겠습니까? 거기 8톤짜리가 때려 부어버리는데. 근데 이거를 한 발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현무5가 몇 발 있는지 기밀입니다. 이거 보유수량 빵빵기라고 돼 있잖아요. 공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현무 미사일만 우리나라가 최하 5,000발 이상 있다고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현무5만 못해도 쟤네 한 1,000발 있을걸?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지금. 현무5만 한 1,000발 있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 그냥 암만 지네 핵 쏴봐야 평양으로 한 현무5 한 4, 50발만 때려버리면 그냥 개박살 납니다. 아주 그냥. 그리고 막말로 얘네들이 쏘는 핵미사일은 탄도미사일 요격이 우리나라는 중고도,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를 싹 다 커버하는 지금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북한은 그딴 거 없어요. 일단 맞고 봐요, 얘네들은. 그딴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유리하다. 너무 북한 핵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물론 경계감을 갖는 건 되게 좋은데 우리나라의 전력을 필요 이상으로 저평가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북한 미사일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썼는데 어떻게 됐죠? 오차가 거의 한 500m 넘게 나죠. 쏘면 오차가 그냥 한 발 쏘잖아요? 그냥 표적 근처에 안 가, 다. 이게. 근데 최근에는 좀 오차가 줄었다고 해요. 이게 러시아 애들이 좀 개량을 해서 많이 써가지고. 근데 그런 개량 데이터 정보들이 북한에 가는 건 좀 재수가 없는 거야. 그쵸? 좀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실전 데이터들이 자꾸 북한에 쌓인다는 게 좋진 않은 거죠. 러시아 하여튼 물론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되게 좋아해요. 푸틴이 문제인 거지. 러시아 휴대폰 스마트폰 전체 1위 삼성전자, 차 1위 현대차, 초코파이, 도시락면, 라면 뭐 이렇게 다 우리나라 1위거든요. 그런 러시아가 푸틴만 없으면 진짜 여튼간에 요런 상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 전투기도 있다. 전투기로는 FA-50, 그 다음에 KF-21 이렇게 있는데, FA-50은 이게 고등훈련기로 원래 만들었는데, 성능이 너무 좋아. 성능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 그래서 팔 겁니다. 우리나라 KF-16을 모델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수출이 됐어요. 근데 필리핀이 이거 더 살라 그래. 자, 주로 조그만 나라들이 이거 많이 사요. 왜? 이게 항속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항속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방어하는 반경이 좀 이렇게 넓지 않은 곳에서 쓰기에 딱 좋아요.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는 중국 방어용으로는 딱 좋아요, 이게. 어차피 중국의 전투기들은 다 뭐예요? 다 뻥카잖아요. 뻥 스펙. 어차피 붙어봐야 얘네들은 사실 지네들이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보이는 중국 사람한테만 안 보이는 스텔스기를 지네들 스텔스기라고 하고 있는 나라인데 여튼간에 이제 요런 상태다.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FA50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국항공우주, 하나에로스페이스, LRG 넥스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F21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엄청난 개발비를 들여서 막, 이 개발비와 보면 거의 눈물 없이 못 봅니다, 이거 진짜. 예. 진짜 눈물 없이 못 보거든요. 예. 지금 이 앞에 레이더부터 해가지고 막 진짜 이 기술을 얻으려고 진짜 엄청나게 각고의 노력을 거의 10년 넘게 해가지고 이거 만든 거예요, 겨우. 예. 근데 이게 뭐 4세대, 4.5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전투기가. 우리나라는 거의 뭐 나중에 5세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면서 만들고 있는데, 일본하고 중국은 처음에 이거 우리나라가 5세대까지도 보고 만든 전투기다라고 하니까 웃었어요, 되게. 예. 참나, 지네들 해봐야 뭘 하겠어 하면서 웃었거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막 시험 비행하는데 막 미사일 막 달고 막 쏘는데 막 유럽 미사일 뭐 미국 미사일 할 거 없이 그냥 다 그냥 잘 소화되고 있죠. 운용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시험 비행한 게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갑자기 원래 이거 우리나라가 이거 개발비가 너무 많이 되니까 인도가 껴가지고 같이, 인도네시아가 껴가지고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역시 이슬람 쪽은 역시 믿으면 안 되나? 여튼간에 이 인도네시아가 처음에 개발비 내고 하겠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돈 주는 걸 미루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만들어왔던 거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가서 그 몰래 유출해가지고 자국 인도네시아로 갖고 도망가려다 걸렸어, 또 심지어. 그래서 인도네시아 팽당했죠, 그렇죠? 예. 근데 요거 이제 개발비가 뭐 우리나라가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여기 국기보험 인도네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같이 만들었었기 때문에. 돈 투자 한 10% 했어요, 10%. 예.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인도네시아 빠지니까 우리가 해볼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참여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F-35 너무 비싸요. 그리고 심지어 정비가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 왜냐하면 미국 F-35나 이런 것들은 물론 성능 스텔스 전투기고 성능이 좋죠. 물론 F-22 랩터가 제일 좋은데 F-12 랩터는 너무 비싸서 아무도 못 사고 미국이 팔지도 않아, 이거는. 예. F-22 랩터는 미국도 비싸서 못 만들어, 이거를. 너무 미국도 지들이 만든 거지만 너무 비싸서 양산을 많이 못 해요. 그리고 이제 F-22 지금 끝났어, 다. 이제 더 이상 안 만든대. 그래서 이제 좀 보급형 스텔스 전투기로 F-35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비싸. 안에 부품 하나 뭐 하려면 미국 허락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가 아예 더러워서 안 쓴다, 내가 진짜. 한국 거 나오면 써야지. 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나중에 추후에는 스텔스까지도 보고 만든 거니까. 특히 일본이 콧방귀 엄청 꼈거든요. 야, 한국이 무슨 전투기야. 지금 제일 충격받은 게 일본이에요, 지금. 뭐야, 왜 이렇게 잘 돼, 이거? 이래, 지금 거의 이 정도 수준이. 일본은 지금 30년째 이거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30년째 지금 못 만들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네. 우리나라보다도 20년 전에 이거 해보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했어. 근데 아직까지도 못 만들고 있어요. 네. 자, 주로 요 방산주에서 항공방산은 한국항공우주, 하나에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얘네들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한국항공우주가 주가가 너무 안 올랐거든요. 네. 저는 한국항공우주가 물론 가치평가로 따지면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지금도 가치평가로 따지면 지금도 괜찮아요. 올해 4분기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한국항공우주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자면 가장 괜찮은 방산주이지 않나. 그리고 향후 아까 제가 우리나라가 향후 요거 보여드렸잖아요. 예. 앞으로 2차 도약기 때 주로 우주항공 시대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항공우주가 좀 더 괜찮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 요걸 좀 중장기 투자로 좀 보시는 분들은 항공우주 좀 보셔야 돼요. 항공우주가 부침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 박근혜 때 대규모 방산 비리로 참 희한하게 왜,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이상하게 보수 정권은
국방력 증강이 더 안 좋아. 희한해. 진보 정부 때 더 잘하는 것 같아. 나만 느끼는 거야 이거? 박근혜 때 대규모 방산 비리로 한국 항공우주 거의 없어질 뻔했어요. 거의 지금. 최근에 이 한국 항공우주 이 방산 비리 연루됐던 사람이 최근에 그 판결 나왔던데. 한번 여러분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한번. 뭐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나는 참 희한해. 우리나라가 그 옛날에 독도함이랑 해가지고 상륙함 만들었는데 상륙함 한참 만들고 있는데 그 갑자기 이명박이 그거 취소해버리질 않나. 우리가 혹시 일본에 상륙할까봐 그러나? 참 희한해 죽겠어 나는. 여튼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군 쪽도 좀 보겠습니다. 해군 쪽 보면 우리나라 지금 이게 우리나라 참 희한한 게 희한하면서 우리나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방부는 되게 겸손해요. 되게 겸손하고 되게 노출되는 걸 싫어해. 그래서 세종대왕함 보면은 7,600톤급이죠. 정조대왕함 8,200톤급이죠. 이 정도면 이거 우리나라가 구축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정도는 구축함이 아니에요. 7,000톤급 넘어가면 그때부터 순양함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구축함 만들게 해가지고 구축함으로 만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순양함 만든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뭐야 한국 순양함 만들어? 뭐 그렇게 크게 만든다고? 이렇게 할까봐. 우리가 구축함 우리는 그냥 뭐 한 3, 4천톤급 5천톤급 뭐 이 정도 구축함 만들려고 해. 하다가 막상 나온 거는 7,600톤급 8,200톤급. 우리나라 정조대왕함 같은 경우는 사실 정조대왕함 같은 경우는요 이 미사일 셀이 있어요. 여기 미사일 셀이 보통 이게 다 이지스함들인데 이 이지스함 KDX 사업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건데 KDX 현재 3가 되고 있는 거고 KDX 3에서 세종대왕함 그다음 정조대왕함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할 거예요. 더 할 건데 우리나라가 잠깐 요즘에 약간 방위산업이 좀 약간 떨어지고 있어. 왜냐면 전체 군인 수도 좀 줄어들고 예산도 좀 퍽퍽한데 좀 쉽지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이제 더 갈 거예요. 더 갈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거의 1만 톤급까지도 갈 생각이 있어요.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요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지스 구축함이 대부분 방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뭐라 그랬어요? 아까 화력덕후라 그랬죠. 우리나라는 여기다가 공격용 미사일을 100몇 발씩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붙으면 우린 방어도 하는데 일단 때려야 돼. 때려야 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 뭐 물론 뭐 이지스 구축함 뭐 이지스 순양함 뭐 이런 것들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붙으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물론 척수랑 이런 거는 일본이 더 많습니다. 일본은 지금 거의 항공모함을 갖고 있어요. 일본 2대 정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항공모함이 아닌 것처럼 하고 다니지만 사실상 누가 봐도 항공모함이죠. F-35가 수직 이착륙이 돼요. 수직 이착륙.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륙할 때는 이렇게 가겠지만 착륙할 때는 수직으로 내려앉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항공모함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 항공모함이 2대 정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 항공모함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돈이 없죠. 돈이 우리나라 지금 힘든데 여튼간에 그래서 요걸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펀치력이 상당히 뛰어난 이지스 구축함이다.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정조대왕함 이길 만한 배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 그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물론 중국이 한 1만 톤급짜리 이지스함이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뻥스펙으로 유명하니까 중국은 전차 뭐 좋다고 가다가 전차 훈련 때 무한궤도가 이탈해가지고 막 전차 멈추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중국 보면 무기들 보면 중국 독재국가라 방산비리가 심해요. 중국이. 예. 그래서 중국이 잘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중국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예. 물론 중국이 핵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우리나라 정조대왕이 더 좋고 물론 일본 차기로 만들 것들 보면은 이제 좀 일본이 따라잡힐 것 같긴 한데 그럼 우리나라 또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중국 거보다는 나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예.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거의 탑이에요.
경조대왕함이.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잠수함. 와, 이 잠수함의 역사를 얘기하자면 이거 진짜 눈물 없이 못 듣는데 이거 진짜 여러분 그 잠수함이에요. 우리나라가 잠수함으로 유명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독일 유보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유보트가 거의 그냥 초반 전세를 거의 휘젓고 다녔죠, 거의. 예. 뭐 독일 유보트가 거의 지금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모든 바다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독일 잠수함이 꽤 성능이 좋은데 이제 그 독일 잠수함의 기술 이전을 좀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독일이 만들어줬지. 206급이나 뭐 이런 잠수함들 처음에 독일이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는데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게 한 209급부터 우리나라가 같이 만들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212급, 214급까지 왔는데 214급은 우리나라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잠수함도 더 커지고 디젤 잠수함이 더 커지고 디젤 잠수함이 커져봤자인데 원자력 잠수함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디젤 잠수함 장점이 있어요. 디젤 잠수함은 그 실제 전투 시에는 엔진 꺼버리고 축전지로 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적어요. 디젤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에요? 디젤 자동차 생각하잖아요. 막 달달달달달달달 소리 큰 거. 근데 그 디젤 뭐 엔진을 잠깐 끌 수가 있어. 있는 전기 가지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 중에는 상당히 유용하단 말이에요. 조용하고. 원자력 잠수함은 한번 엔진 돌리면 못 멈춰요.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이 좀 더 시끄러워요. 우리나라 디젤 잠수함이 전 세계에서 조용한 걸로는 거의 탑이에요. 바다에서는 음파로 잡으니까 다 조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 환태평양 기동훈련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난리 났어요. 난리. 아주 옛날에 209급 잠수함 중에 이천함이라고 있었어요. 이천함. 209급 우리나라 이천함이라고 있었는데 이천함이 이제 서태평양 훈련 때 미군 태역 잠수함 오클라호마 순양함이 있는데 예, 오클라호마 이 함을 그냥 이거 원래 이제 어뢰를 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이거 쏴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격 연습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한 발에 그냥 수장시켜 버렸어. 그냥 다른 나라들 훈련을 못해. 뭐야? 이거 뭐야? 우리나라 훈련하라 그랬더니 한 발에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용고를 제대로 맞춰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209급 오버함 중에 이종무함이라고 있는데 이종무함.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하세요. 1998년도 림팩 환태평양 기동훈련 때 이 이종무함 잠수함 이 하나가 미국 태평양 항공모함 기동전단 항공모함 전대를 아예 전멸시켜버렸어. 한 대가. 열세척 격침시키고 가상격침. 물론 훈련이라서 가상격침인데 액티브 소나 딱 때리면 이게 격침이거든요. 근데 열세척에 총 16만 톤을 격침시켜버렸어. 난리 났어요. 미국에서. 미쳤다 이거. 그리고 4번함이었던 박이함이 림팩 200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뒤로 가장 최신 잠수함을 안 보냈어. 그냥 자꾸 환태평양 기동훈련 하는데 자꾸 우리나라 때문에 전력이 안 맞아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4번함 보낼까 해서 그냥 박위함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박위함. 네, 박위함. 이게 다 우리나라 그 장군들 이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박위함이 림팩 2000 때는 혼자 또 11척을 격침시켜요. 네. 이게 너무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한국은 앞으로 환태평양 기동훈련 때 참가는 하는데 너네는 그냥 옵저버만 해라. 심판해. 그냥 차라리. 너네 끼면은 훈련이 이게 안 맞는 거야, 레벨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요즘에 옵저버만 하고 있어요. 예. 뭐 못하고 있어, 지금. 예. 너무 세니까.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도상 안찬호함. 214급의 손원일급 함이 있고 그 손원일급 함보다 더 위가 이제 216급 도산 안창호함인데 도산 안창호함이 요게 이제 SLBM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탄도미사일 쏴서 바닷물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탄도미사일을 그냥 때려 박아버리는 그런 SLBM 기술까지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 자, 우리나라 뭐 방위산업 뭐 이거 죽어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뭐다? 우리나라 지금 우린 주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주로 이제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자, 필리핀은 동남아 국가들한테는 이미 호위함들을 많이 수출했거든요, 우리나라가. 호주, 캐나다는 잠수함 요즘 수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자,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이 만들기도 하고, 이거 요즘 들어서는, 어떤 건 HD 현대중공업, 어떤 건 하나오션 서로 교차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잠수함은 대부분이 다 하나오션이 하다가 도산 안창호급부터는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같이 해요, 이제. 어떤 거는 하나오션, 어떤 거는 현대중공업. 이렇게 나눠서 수주받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하고 너무 치열하게 싸워, 지들끼리. 같은, 둘 다 잘 되면 좋잖아요. 우리나라 방위산업 회사들이고 조선주들인데. 근데 둘 다 잘하면 좋은데, 둘이 그냥 너무 치열하게 싸우니까, 야, 너네 싸우지 좀 마. 야, 그냥 너네 하나씩 나눠서 해. 너네 한 척 받으면 너네가 한 척 하고, 그럼 되잖아. 왜 자꾸 싸워? 이 둘이 우리나라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해외 나가서 수주전할 때도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만 좀 싸워라. 너네 좀 그만 좀 싸워. 이제 너네 그냥 좀 이렇게 원팀으로 해가지고, 니네들이 이제 서로 협력을 좀 해봐. 해서 이제 요즘에는 협력해서 좀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이런 정도의 배를 만들 수 있다. 자, 미국의 알버레이트급의 이지스함보다도 더 좋은 걸 만들어,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군함을 우리나라에 수주를 줄까, 안 줄까요? 지네가 봐도 더 좋은데? 미국이 이제 차세대, 미국이 이제 향후 나오는 그 이지스 순양함들은 물론 정교대왕급보다는 더 좋아요. 좀 뒤에 나오는 것들은. 근데 미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알버레이트급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정교대왕함이 그냥 바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 군함 수주를 당연히 주겠죠. 왜냐면 잘 만드니까. 아니 뭐 우리가 뭐 기술 뭐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가서 다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런 것도, 요런 회사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오션 접근해서 수익률이 지금 몇 %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146%입니다. 현재 지금. 146%째. 그 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131%째인데. 자, 중요한 사실은 지금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방산주 늦지 않았느냐.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방산주 늦지 않았다. 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것보다 방위산업 관련주들 중에서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산업주 중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거는, 저는 사실 몇 가지 종목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알려진 종목들 위에 뭐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던 뭐 하나시스템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는데, 저는 하나시스템 이런 종목들은요 지금 당장 들어가도 상관없다. 하나는 어차피 하나시스템은요 하나그룹의 SI를 담당하는 회사예요.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보셔도 된다. 다만 하나시스템 말고 지금 하나시스템이 또 추가적으로 하나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국항공우주, 중장기 전략이면 저는 한국항공우주가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뒤에 우주항공 쪽으로 더 갈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우주항공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뭐 당연히 잘 갈 수 있겠지만, 한국항공우주가 요 최근 근래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기 때문에, 가치평가로 보면 또 달라요. 다 다르긴 한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히려 더 가치평가로 보면 좀 더 좋거든요. 더. 근데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렇게 올랐는데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근데 한국항공우주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절대 주가 상승률 차이로 보면은 한국항공우주가 너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KF21이 양산이 시작될 때, 그때 되면 엄청나게 올 거다. 여기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가 만약에 심지어 이거 개발 투자까지 같이 들어간다, 그럼 뭐 생산 대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그냥 투자해요?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가 투자를 한 만큼 지네는 또 KF21을 받아가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싸게 받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생산 대수가 우리나라만 쓰는 거하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가 같이 쓰는 거, 그럼 생산 대수가 더 늘어나잖아요.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가는 싸지고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상당히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미래는 미사일 전쟁. 자, 한국항공우주 하나 시스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미래는 또 미사일 전쟁입니다. 미사일 전쟁인데 미사일 전쟁에서 필수적인 회사가 있어요. 바로 5프로입니다. 5프로인데 5프로 같은 경우 광섬유 센서, 그 다음에 광선 센서, 그 다음 관성 측정 장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광섬유 광성 센서, 관성 센서는 회전체 운동의 회전 운동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이 관성 측정 장치 같은 경우는요, 비행기나 자동차 같은 물체의 자세나 방향을 측정을 하는데, 이 지나가는 걸 보고 딱 측정을 해서 딱 맞추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것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걸 계산을 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관성 측정 장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런 걸 만드는 게 다 어디다? 5프로가 하고 있다. 5프로 여러분 뭘로 알고 계세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얘네가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천궁 팔리면 거의 5프로라고 보시면 돼요. 5프로가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천궁 LIG 덱선이 하는데, LIG 덱선뿐만 아니라, LIG 덱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이 5프로도 여러분 같이 보셔야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5프로가 코드 번호가 어떻게 되지? 지금 이거 엄청 길어졌다 이거. 5프로. 자, 코드 번호가 368770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만든 LSAM 같은 경우, 고고도 방어용 미사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이거 관심이 있어요. LSAM. 미국의 그 방위 시스템을 다 하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중동하고 사이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가 현재 LSAM을 현재 땡겨오려고 하고, 우리나라한테 땡겨오려고 하고 있는데, 천궁을 이미 샀거든요. 천궁 툴을 이미 샀기 때문에 LSAM을 땡겨오면 중고도 고고도가 다 커버되는 거예요. 미사일 요격용으로.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는 어디가 자꾸 짜증날까요? 이스라엘이 자꾸 뭐 미사일만 쏘면 다 맞춰버리니까, 아이언돔으로. 그러니까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도 그 정도 수준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거 쓰기에 너무 비싸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거를 쓰면은 괜찮겠다. 그래서 LSAM을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가 이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5프로도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LSAM 하면 어디가 또 돼? 한국항공우주도 수혜준 거야. LIG 덱선도 수혜주고, 하나에어로스템도 수혜주고, 그럼 다 같이 엮여있긴 하지만. 네. 그 다음에, 이 밖에 정지궤도용 위성, 그 다음 저궤도 위성에서 사용되는 표준형 위성 탑재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위성 탑재 컴퓨터 때문에 5프로가 양자 컴퓨팅 관련주를 엮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주를 엮이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웨이비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웨이비스. 이거 시가총이 너무 작아서 이거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이 웨이비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웨이비스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는데, 이 웨이비스 같은 경우는 방산용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방산 무기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 웨이비스 같은 경우 한 가지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안티드론 관련주예요. 네, 안티드론 관련주.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드론 날라오면 드론을 포획하잖아요. 안티드론 그 관련 장비로 해가지고 드론을 여기로 오게 만들어서 드론을 포획하는 그런 안티드론 관련주들, 또 드론이 목표물에 가지 못하게 방해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걸 하고 있어요. 기존 이제 중요한 거는 기존의 이제 통신 진공관 제품 대비해서 고전압 고출력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고주파에서도 이게 작동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방산용 레이더, 그 다음 위성통신에 주로 활용이 되는데, 국방 레이더 같은 경우에 거의 이 전력 효율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얘네가 웨이비스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최근에 수주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인도에
최대 방산업체인 바랏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미 한번 수주했고요. 그 다음 인도에 또 어코드양 수주가 있고, 안티드론 수주를, 차게 수주를 했어요. 이미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안티드론으로 우리나라가 나중에 드론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될 거다. 그런 생각으로 좀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지상방산에서 우리가 좀 볼만한 종목은, 아까도 많이 나왔는데, MNC 솔루션. MNC 솔루션인데, 이 MNC 솔루션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상장한 뒤로 지금 돌파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에 고가가 거의 열려있기 때문에, 요런 거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만 보면 된다? 보호회수 물량만 우리가 체크하면 됩니다. 보호회수 물량 잘 체크하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영상이 거의 제 생각으로 한 15분, 20분 내로 끊으려고 했더니 1시간이 넘었어. 아, 이거 3편으로 나눠야 되겠네요. 3편으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줄 몰랐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방산주의 모든 거 이번에 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거 하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여튼 여러분들 같이 좀, 이렇게 내용도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 요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i3 시스템, 그 다음에 KF21 관련주인 제노코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RF 시스템즈라고 곧 상장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또. 요것도 방산주인데, 예. 요것도 여러분 알아만 두세요. RF 시스템즈. 곧 상장할 겁니다. 예, 곧 상장 예정. 이 회사도 이제 있는데, 이렇게까지 방산주도 보시면서 제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하나에로스페이스랑 다 있지만, 여기에 추가로 주력으로 보는 거는 한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은 하단에 제가 링크 띄워놓을 테니까요. 링크 통해가지고 좀 들어오시면은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같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